금융위기는 과연 방지될 수 있는가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중심으로 저희는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는 첫 번째로 2008년 금융위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심층적으로 분석한 후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블과 금융위기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버블이라는 것은 먼저 초기에 가격 상승이 추가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낳아서 가격이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는 현상을 말하고, 금융위기란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 인해서 경제 전반이 붕괴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역사 속의 버블에 대해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사례는 미시시피 버블입니다. 미시시피 버블은 18세기 당시 프랑스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미시시피 개발을 아이템으로 한 무역회사가 설립되었는데, 당시 프랑스 국채가 이 회사 주식이 대체됨에 따라 가격이 폭등하였으나 이후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없음에 따라 신용경색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파산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에게도 잘 알려진 1980년대 일본 부동산 버블인데, 부동산 버블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당시 호황을 누리고 있던 일본에서 막대한 자금이 부동산으로 투입됨에 따라 가격이 폭등하였으나 이후 신용경색이 발생함에 따라 파산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008년 금융위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2008년 금융위기는 복잡한 양상을 가지고 있으나 핵심 원인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 개인의 이기적인 습성, 그리고 금융가들의 농단입니다. 저희가 보이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이 세 원인 중에서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 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미 언급드렸듯이 2008년 금융위기는 앞선 다른 버블의 전개 과정과는 다른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저희는 뒤이어 보여드리겠지만 금융가들의 개입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단 이를 보이기 위해서는 미국의 자본주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핵심이 되는 모기지 시장은 1930년대부터 성장했고, 당시 대공황으로 인해 은행들은 신용경색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루즈벨트 정부가 페니메이라는 정부 기관을 설립하였는데, 이 기관은 정부 보증을 받은 모기지 대출 자산을 은행들로부터 사들여 은행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1968년 미국 정부는 이제 페니메이를 이제 민영화하면서 당시 모기지 채권을 보증하는 지니메이라는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였고, 이로 인해 당시 MBS 자산이 유동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 세계 투자 자금들이 미국 부동산으로 들어오게 되는 결과를 낳았고, 이는 나중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1990년대 클린턴 정부는 이제 그때 당시 문제가 되었던 주택 보급률의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서 페니메이와 지니메이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MBS 매입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형은행과 페니메이는 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에 적극 참여하진 않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출 규모가 5년 만에 4배나 상승하고, 저기 사진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 복잡한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이제 1990년대 후반 당시 닷컴 버블의 영향으로 인해서 미국이 금리를 1%로 내렸고, 이로 인해서 이자율이 하락하고 유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위험한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의 투자가 시작되었고, 또 금융공학의 발달과 IT 기술의 발달 등으로 다양한 파생 상품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2000년대에 들어 기준금리가 다시 인상되었고, 이로 인해서 이자율 및 연체율이 상승하여 대출회사가 타격을 입었고, 이로 인해서 대출회사의 파산과 신용 하락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또 신용평가 기관들이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함에 따라 채권 시장이 얼어붙었고,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저런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금융가들의 이제 도덕적 해이는 계속되었는데, 당시 베어 스턴스의 파산위기설이 돌자 페드가 구제해주는 등 이제 나중에 초거대 금융기업가인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할 때까지 이러한 도덕적 해이는 계속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전 세계로 확산되어 글로벌 신용경색이 발생하고 신흥국들의 통화가치가 폭락하는 전 세계적인 위기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그 당시 상황 속에서 또 신용평가 기관들은 이제 금융기관들과 이제 협착되어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일반 개인들이나 투자자들은 이제 투자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용평가 기관들의 간접적인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신용평가 기관과 금융기관들은 이제 서로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이제 당시 금융가들의 이제 도덕적 해이가 있었습니다. 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이제 당시 신용등급인데, 당시 3대 신용평가 기관이 금융위기 직전까지 최고 등급을 부과했고, 게다가 또 당시 모기지 대출 전문 회사들이 왜곡된 회계 정보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지도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로 보았을 때 2008년 금융위기는 앞서 말씀드렸던 세 원인 중에서 금융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금융위기를 이제 다른 역사 속의 금융위기와 비교해봤을 때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일본의 이제 부동산 버블과 비교를 해보면 당시 부동산 가격 지수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일본 도쿄의 경우는 하락할 때 이제 같은 기간 동안 0.35 하락한 반면,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경우는 같은 기간 동안 0.5 하락한 것으로 보아 당시 미국 금융위기가 더 위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당시 역사 속에 다른 미시시피 버블이나 사우스시 버블과도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 상대적 위험도를 평가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2008년 금융위기가 더 위험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다음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다음 표는 이제 금융위기의 이제 유형에 따라 이제 위험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제 가장 왼쪽과 가장 오른쪽 컬럼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왼쪽에서 이제 은행 위기가 포함된 복합된 위기일수록 이제 손실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금융가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은행 위기였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2008년 금융위기는 그렇지 않았던 다른 역사 속의 버블에 비해서 훨씬 더 그 위험도가 컸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2008년 금융위기는 그 규모가 다른 사건에 비해서 매우 크고 전 세계적인 규모로 일어났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었고, 그리고 또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점에서 또 위험했으며, 이제 원인은 무분별한 파생 금융 상품의 생산과 금융권의 부실화 그리고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금융위기는 과연 방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 답할 건데, 이제 아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금융위기는 금융가가 파생 상품을 조작하고 버블을 조장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는 정부의 감시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이러한 금융위기를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요.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각 상품에 대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제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빠르게 또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네, 저희가 참고한 자료들은 다음과 같고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가들의 도덕과 그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라는 부분이요. 좀 더 근거를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금융권의 그 도덕적 해이라는 부분에서 근거가 좀 제시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서 네네. 근거를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금융가들의 책임이 가장 컸다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다른 버블과 비교를 했을 때 사실 버블의 가치가 그 해당 투자 상품에 대해 가치의 판단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인데, 그 가치 판단은 이제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도덕적 해이에 의해서 일어난 거죠. 이제 튤립 같은 경우는 튤립이 투자가 되니까 이게 실제로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었는데, 아까 보신 것 같이 모기지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 같은 경우는 신용평가사들의 평가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금융가들이 가치를 조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돈이 몰리게 되고 버블도 일어나고 사실 이제 금융위기까지 돌아가게 되는 거여서, 저희는 그래서 금융가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